안녕하세요. 수익원정대 센터 정윤진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 수익원정대 가족분들과 이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또 2020년 또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이 마지막 월요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또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저희 수익원정대와 함께 하시면 그 의미를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너무 또 이렇게 기분이 들뜨는 건 또 이렇게 간만에 저희 수익원정대가 합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기분이 좀 더 업이 돼 있고 또 우리 전문가님들께서도 더 많은 정보들을 또 준비해 오지 않으셨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는데요. 빨리 먼저 좀 인사를 나눠보고 시작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익원정대 넘버원, 우리 넘버원 전문가님 먼저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완전체로 2주 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한번 엇갈린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더욱더 알찬 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올해 시장이 지나가는 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 한번 짚고 넘어가고 내년 대응까지 복합적으로 한번 1시간 동안 알차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수익원정대 우리 대 전문가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익원정대의 대를 맡고 있는 고윤기입니다. 저는 2주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린데요. 이렇게 노란 톡방 보니까 또 몇몇 분들은 자가격리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무 무탈 없이 건강히 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정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좀 양해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좀 다양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년에 조금 핵심이 될 만한 내용들만 조금 압축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해왔으니까 오늘 2시간은 더욱더 알차게 한번 같이 힘차게 원정을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를 좀 더 정중하게 하셨네요. 네, 아주 그럼요. 정중하게. 지금 이렇게 또 같이 아까 이제 완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니까 기분이 매우 좋아요. 아, 그럼요. 저만 그래도 좋아요? 혼자보단 둘, 둘보다는 셋. 그렇죠. 근데 우리 이렇게 너무 그렇게 보고 싶다고 애타게 부르셨는데 예, 저도 왜? 기분 좋습니다. 예. 진짜 기분 좋은 거 맞으시죠? 예, 근데 대전문가님 보셨어요 지난주에? 아, 예, 봤습니다. 지난주에 표정이 오늘보다 더 좋았어요. 예. 약간 좀 그런 거를 제가 언뜻 좀 느껴서 네. 약간 좀 삐졌어요. 그죠? 네, 삐지긴 했는데 음. 그래도 또 부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친한 사이끼리 싸워봤자 칼로 물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히려 더 밝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모습이었다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기에 맞아요. 더 편안하고 더 이렇게 이해가 더 빠르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수 쳤습니다. 그래도 네. 또 우리 또 같이 또 이렇게 두 분이 또 쿵짝이 되어야지 또 보시는 분들도 더 즐겁게 또 그리고 좀 더 귀 쫑긋하시면서 들으시죠.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 아마 오늘 또 같이 보시면서 더 즐겁고 반가워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반가움에 대한 표시는 저희에게 지금 방송으로 이렇게 막 해주실 수 없잖아요.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노란톡에 수익원정대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이 완전체에 대한 어떤 응원의 메시지도 같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함께 있으니까요. 저희 노란톡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수익원정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저희 노란톡에 요렇게로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함께 하지 못하시면은 너튜브에 박스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 부분 참고하셔서 저희랑 2시간 동안 같이 한번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020년의 마지막 월요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아쉬움이 좀 더 많이 드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아쉬움들 저희와 함께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수익원정대와 함께 원정 한번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요거는 또 빠뜨릴 수가 없죠. 제가 늘 이렇게 시작할 때 늘 요거 여쭤보잖아요. 우리 수익원정대 종목, 지난주 종목 어땠는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요거 리뷰 한번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원 전문가님 어땠나요? 지난주 수익원정대 종목
예, 어땠나요? 저번 주 종목은 세트레가이였습니다. 네. 일단은 큰 변동성은 없었고 시장 대비 약간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직 뭐 추세적으로라든지 그다음에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유효한 측면이 있고요. 아무래도 뭐 연초에 다시금 전반적으로 항공이라든지 우주 쪽이 부각이 된다면 추가적인 시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되려 아무래도 중소형 위성과 관련된 인텔리안 테크라는 종목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었고요. 뭐 업종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순환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금 뭐 세트레가이 같은 종목도 관심을 가지시고 동반해서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원정대 종목은 계속 리뷰를 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오늘은 제공되지는 않지만 핵심 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장이 그 올해 장이 마무리되면서 제가 종합적으로 편집을 해서 조금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은 뭐 29일, 30일 이 장 중 사이에 장 마감과 관련돼서 제가 전반적인 핵심 노트를 정리해서 제공할 예정이니까 꼭 저희 노란톡방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마 보시면서 이 핵심 노트가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핵심 노트는 저희가 일정에 대한 부분들, 주요 일정에 대해서 또 정리를 또 해드리고 여기와 관련된 이것과 관련된 또 종목들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친절하게 아주 그냥 다 풀어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다르게 우리 2020년을 좀 정리하면서 이게 어떠한 포인트를 또 갖고 이렇게 또 정리가 되는지를 아예 또 그냥 싹 다 정리를 해주신대요. 그런데 이게 언제 또 들어갈지 몰라요. 핵심 노트를 언제 드릴지 모르니까 이렇게 노란톡 열려 있을 때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장중, 장외 시간에도 함께 쭉 소통해 가시면서 이 내용들 궁금하신 부분들 실시간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 원정대 종목을 이제 좀 리뷰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번 주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지난주 시장에 대한 부분들과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주 시장과 오늘 또 시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한 주 리뷰가 되겠죠. 이 리뷰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좀 약간 이렇게 들쑥날쑥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대전문가님께서 먼저 한번 리뷰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라는 조금 뭐 이벤트가 있었죠. 흔히들 이제 크리스마스 때 시장이 오르면은 산타 랠리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지난주는 산타 할아버지가 코스피 시장에 오셨습니다. 사상 최초로 역사적 신고가죠. 2,8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연일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가중 방식,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강세를 띠게 되면은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필두 속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LG그룹주, 특히 이제 LG전자가 굉장히 조금 이슈들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면서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코스피는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뭐 백신 관련해서 모더나 접종이라든지 화이자 접종이라든지 그리고 아스트로제네카 관련된 그런 이슈들까지 나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백신이 이제 출시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이제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지수도 좀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게 특징으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원과 미국이죠. 상원과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된 경기부양책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명이 되고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그래서 약간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 속보를 통해서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이제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좀 시장의 반등세를 이끌었습니다.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은 더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원과 하원에서 제출된 그걸 예산안을 놓고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자국민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네. 오히려 뭐 이집트라는 그 회사의 어떤 이집트라는 국가의 무기 어떤 네. 구입하는 비용이라든지 좀 미국과는 다른 자국민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보다는 다른 쪽으로 돈을 푸는 그런 이슈들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대통령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좀 내용들도 알고 계시면은 그래도 네. 뭐 좋은 도움이 그렇죠. 조금 더 되실 것 같다라고 이해하기가 보시면 좀 더 예, 좋죠.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놓고 본다면 최근 들어서 환율이 다시 1,08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100원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 과세 관련 그런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외국인은 약간 매수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오히려 이 물량을 기관들이 지금 받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오늘 뭐 대주주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되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3거래일 동안 개인이 올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바쳤다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이 2조 원 넘게 매도를 했고 네. 오히려 기관 같은 경우가 거의 2조 원 가까이 매수로 하면서 오히려 개인 물량을 좀 기관이 받아가는 그런 받아가는. 형국이 나타났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와중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한 780억 정도 굉장히 소폭 네. 매수밖에 안 들어왔고 24일 날 같은 경우에도 한 1,200억 정도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은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개인과 기관의 지금 싸움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기관 쪽에서는 조금 단기적인 매매를 조금 표방한다라는 금융투자 창구를 통해서 오늘도 1조 원 가까이 매수가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개인 대주주 과세 물량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 네. 금융투자 창구에서 좀 많이 받아갔다. 일단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놓고 보게 된다면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IT 업종에 굉장히 좀 강세를 띠고 IT. 있죠. 네. 그렇죠. 늘 뭐, 강조하셨던. 네, 맞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지금 어느덧 뭐 8만 전자라고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올 만큼 지속적인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간대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반도체라든지 IT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우호적인 그런 이슈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은 게 LG전자였죠. 일단 LG전자가 이제 캐나다 부품사죠. 이제 마그나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야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웬걸 갑자기 애플에서도 네. 애플카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네. 혹시 애플에 LG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강세를 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LG전자가 굉장히 좀 강세를 띄었다는 게 코스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징으로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동안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좀 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네. 여러 가지 기존의 바이오들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뭐 치매 치료제라든지 이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애들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고 여전히 코로나 이슈 속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여전히 네. 강세를 띠는 모습을 띄었다는 게 좀 지난주에 이슈로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IT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비메모리라든지 파운드리 관련주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이었고 뭐 비메모리 쪽에 LB세미콘이라든지 테스나 같은 종목군들도 역시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좀 특징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우려됐던 부분 키트 관련 주들 산업 생장 주기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성숙기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특징 중에 하나가 경쟁 업체들이 난립을 하게 되고 마진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했는데요. 한국에서도 일단 뭐 변이된 코로나가 나왔다라고 하지만은 주가는 반등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지만은 주가는 조금 움직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지금 옥석가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도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탁금이 63조 정도 되거든요. 네. 가히 역대 최고급입니다. 지금 신용까지도 대략 한 19조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엄연한 유동성 장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일부 종목군들이죠. 뭐 박셀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필두로 해서 최근에 상장된 신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여전히 좋습니다. 뭐 최근에 뭐 명신산업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상장한 업체죠. 뭐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상장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약간 수급적인 유동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 말씀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좋진 않았어요. 왜냐?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수를 한번 놓고 보게 되면 코스피는 일단 상승하는 종목은 315 종목,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530이고요. 코스닥은 459 종목, 하락하는 종목은 859 종목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네. 즉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가는 모습 때문에 네. 지수는 약간 약보합 수준인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주주 과세 관련해서 과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돼요. 제 개인적인 판단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 대주주가 굉장히 많은 그 업체라고 해야 될까,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셀티늄 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네.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저는 유심히 셀티륨을 계속 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전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오후 들면서부터 좀 개인의 매도세가 세게 나오면서 주가는 좀 마이너스로 끝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일단 배당 날입니다. 아무래도 지수도 일단은 조금 조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배당락 지수 때문에 한 대략적으로 지수는 마이너스 1.5% 정도는 하락한 상태에서 시작은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위로 땡기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나스닥 선물도 뭐 미국 선물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연말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실물 경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끼기에는 아직은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증시는 올해는 좀 고점 내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 2,8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 네,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제 계좌에도 선물이 왔나? 풍요 속의 빈곤이죠. 뭐, 아이, 결국 저는 왔죠. 우리 또 원정대 종목과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왔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죠.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일단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주간으로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특히나 더 그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원 전문가님은 어떠셨어요? 네, 아무래도 시장 흐름은 거의 비슷한 뷰입니다. 거래소 지수 자체가 신고가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먼저 삼성전자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유동성적인 측면이 지속되면서 시장 지수 자체는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번 주 방송에서 언급이 드린 것처럼 지수 자체의 조정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은 종목별로 충분히 원하는 단가가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 자체가 하루는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 방송을 유심하게 보셨다면 뭐 4에서 50포인트 정도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인 조정이 수반이 되었지만 다시금 시장은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유동성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 유입 자금이 많다 보니까 추세적인 흐름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추세적인 흐름 종목 같은 경우도 추세가 꺾이기 이전에는 매도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장 자체가 꺾이는 걸 확인하고 고점에서 저희가 100%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양시장 흐름 아직 추세적으로 양호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변동성, 저번 주 변동성 자체는 대주주 이슈가 아무래도 시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영향이 시장에
오늘까지 영향을 미친 모습이었고요. 내일 배당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전부터 조금은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대주주 이슈라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저희가 트레이딩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내일은 셀트리온 관련주도 매매를 할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내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매매로 저희가 포트를 꾸려 나가기보다는 이제는 좀 중장기적인 포트를 꾸려서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안에서 지수 강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변동성 안에서 저희가 그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손실을 보는 종목도 있고 수익을 보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지금 뭐 수익을 실현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내년 시장 같은 경우 섣불리 저희가 예단하기 그렇지만은 유동성과 수급 측면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의 시각을 조금 오픈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원 전문가님께서 아주 또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어요. 또 그런 사이에 노란톡을 보니까 또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이런 브리핑 너무 좋다고 또 남겨주셨어요. 한번 쫙 훑어주시고 짚어주시고 그러니까 흐름 이해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흐름들 저희 이제 노란톡 안에서 계속 이렇게 딱딱딱 짚어주시잖아요. 이런 것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그냥 계속 확인 가능하세요. 이렇게 흐름 파악하는 것도 우리 전문가님들의 전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요. 네. 아, 뭐야, 나 혼자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뭐 전문은 아마 뭐 네. 딱히 뭐 말씀 안 하셔도 아마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희도 이제 방송한 지 꽤 이제 한 몇 달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렇구나 아마 다들 다 긍정적으로 아마 좀 봐주실 겁니다. 얼마나 요 시간, 저도 요 시간을 되게 막 기다리거든요. 늘 근데 이제 월요일에는 우리 전문가님들과 이렇게 하지만 또 이제 그냥 다른 또 평일에는 또 이렇게 노란톡에서 한 번씩 딱 이렇게 흐름을 짚어주셔서 저는 또 매우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다들 알 거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네. 그죠? 저만 지금 알았나 봐요. 네. 아닙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저희가 흐름에 대해서 지난주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중요한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오늘의 저의 또 물음표는 그냥 이제 다음 주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2020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2021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2021년에는 좀 어떠한 또 관점으로 좀 우리가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장을 좀 전망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정말 또 되게 뭔가 이렇게 나 팔짱 끼신 줄 알았어. 어디 한번 해봐 이러신 줄 알았는데 어디 한번 아닙니다. 해주시죠. 얘기 네. 한번 해주시죠. 일단 뭐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항상 옳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예측하고 예상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응의 영역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선 그래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할 거야라고 미리 좀 준비를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내년 1년 시장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 상고하저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하죠. 네, 상반기 정도는 조금 시장이 좀 견조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하반기 갈수록 약간 조금 힘이 좀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지수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제도적인 부분이 조금 작용을 많이 하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공매도죠. 공매도가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3월 15일 날 아마 재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인의 공매도를 더 확대시킬지 뭐 기관의 공매도를 조금 뭐 이렇게 뭐
좀 제한을 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충분히 이 이슈로 인해서도 시장이 한번 조금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대주주 과세에서도 일단은 뭐 국민청원이 올라가면서 일단 10억 원의 직계 존비속 합쳐서 네. 일단은 요번에는 유예가 됐는데 음. 이제 향후에 이게 또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쵸. 오늘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이 대주주 과세 물량 때문에 연말에 2조 원이라는 어떤 개인의 물량의 폭탄이 나왔다고 한다면 만에 하나 5억 원 혹은 3억 원으로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아. 이러한 현상이 조금 더 가열차게 나올 수가 그쵸, 있다라는 그쵸.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적으로 놓고 봅시다. 글로벌적으로 놓고 본다면 물론 변이된 코로나가 나왔지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로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지금 분석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경제 쪽, 즉 경제 지표 쪽으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유동성을 지금 전 세계가 많이 풀었는데 조금씩 경기 지표가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돈줄을 다시 옥죄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미국 쪽에서 물론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FOMC에서 얘기는 했지만 혹여라도 뭐 금리를 건들지 않고 뭐 국채 매입이라든지 이런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동성을 만약에 회수하는 그런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다시 달러 약세가 아니라 강세 국면이 되면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된다면은 즉 정책적인 어떤 쓸 수 있는 카드가 지금은 이제 많지가 않은데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혹여나 개선되는 기미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하반기에는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조심해도 나쁘진 않을까 이렇게 조금 큰 틀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12월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이자 정리하는 달이자 그리고 다음 연도의 시작입니다. 즉 주식이라는 건 딱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니라 유기적인 거죠. 결국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게 주식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현재 잘 가고 있는 업종군들이 조금 더 갈 여지는 충분합니다. 특히나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업종에 대해서 총 3가지를 말씀드렸죠. 맞아요. 반도체, 전기차, 5G 이거는 일단 포트폴리오에는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되고 특히나 반도체와 전기차는 투톱으로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 그 대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은 편입을 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무조건 좋다라고 일단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연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지금처럼 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 해의 빅딜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대부분 많이 좌지우지해요. 요번 같은 경우에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이번에도 또 진행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뭐 유시의 기업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은 이번에 안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기업들 참가 목록이나 이런 거 한번 훑어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성으로 한번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도 주식이라는 게 결국 꿈의 어떤 결과 그리고 뭐 꿈의 기울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잘 갔던 업종 중에 실적이 안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실적이 안 나는 수소. 네, 맞습니다. 예, 수소차. 이제 뭐 수소 산업이나 발전이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많이 갔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은 찍히지 않았어요. 향후에 물론 수소차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농후하지만은 실적은 찍히지 않았죠. 전기차는 이제 찍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내년까지도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맥락과 같은 맥락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수소차 다음 테마를 이을 거는 좀 자동차 쪽에서 나올 것 같고 요게 바로 자율주행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 되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또 21년 같은 경우에 일단 변이된 코로나 영향도 일단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한국에서도 일부 이렇게 뭐 유입이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원래 좀 뭐
다 변이 돼요. 그동안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에 계속 변이가 됐거든요. 근데 유독 요번만 조금 뭐 영국발 뭐 변이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가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변이된 코로나가 다른 어떤 바이러스랑 합쳐가지고 뭐 이상한 슈퍼바이러스가 될까봐 그런 우려감도 맞아요.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가능성도 일단은 무섭네요. 조금 네.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도 일단은 리스크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정책적인 이슈를 한번 더 살펴보게 된다면 내년도 가장 큰 이슈가 있죠. 미국 대통령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아직 100% 결정은 안 났어요. 아직 뭐 선거인단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인증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1월 22일 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농후한 부분이고요. 글로벌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린 산업입니다. 네. 그린 산업과 플러스 ESG 산업이라 그래. 뭐 ESG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뭐 환경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그리고 지배 구조 관련된 이런 이슈들까지 맞물면서 ESG 펀드들의 어떤 화랑새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좀 관심은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세부적으로 놓고 본다면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전기차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도 굉장히 좀 강했던 부분이 저는 풍력주였거든요. 네. 물론 일본 쪽에서 해상 풍력 관련해서의 어떤 계획이 발표되면서 오늘 뭐 삼강 MM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띄었다는 게 좀 특징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 매출은 보시면 안 됩니다. 한국은 태양광이 안 돼요. 그 일조량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간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하면 산사태로 다 무너지잖아요. 한번 뭐 뉴스 찾아보시면 그런데 근데 중국은 달라요. 결국 태양광의 게임 체인저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어떤 태양광 매출이 나가는 뭐 OCI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또 태양광에서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시장은 연속성을 띠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일단 반도체, IT, 전기차는 또 필수적으로 갖고 가시고 뭐 5G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상고하저 베이스로 이렇게 조금 시장을 대응하겠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고하저. 상고하저를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거듭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시리즈로 준비를 하셨던 반도체, 전기차, 5G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또 자율주행 테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투톱으로 갖고 가는 반도체랑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원종무마님이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우리 늘 또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의견이 두 분이 같으시니까 좀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해 시장의 큰 흐름을 놓고 보면 올해 초에 뭐 상당히 시장 1월에는 흐름이 좋다가 뭐 로켓 발사와 관련돼서 뭐 중동과 네.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서 시장 변동성이 1차적으로 있었고요. 그 변동성을 빠르게 회복을 한 상황에서 기존에 없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시장 변동이 상당히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례 없이 커진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동일하게 저도 뭐 상고하저 정도의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공매도 요인도 있고 저희 그 대전문가님이 말씀을 다 해주셔서 뭐 심플하게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진검승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아무래도 뭐 종목들 흐름 자체가 약간 기존이랑 다른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흐름 같은 경우도 빠르게 종목들이 상승했다가 뭐 제자리 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요. 기존의 흐름과 다르게 뭐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만약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올해 뭐 로켓 이벤트나 코로나처럼 변동성 확대의 키를 파악을 한다고 하면은 시장 대응이 조금 더 수월하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시장의 변동성의 키 자체는 뭐 시장 참여자들이 다 파악을 할 수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노란 톡방 통해서 현재 시장의 키는 어떻고 이 변동성 요인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 들어와 계시면은 뭐 내년에도 함께 계속 뭐 시장의 키나 종목과 관련해서 제공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초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 저희가 기존의 방송
기존의 방송에서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뭐 IT 강세 같은 경우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의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뭐 삼성전자 필두로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와 뭐 동반해서 약간 오고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수의 상승을 수반하려면 시가총액 상위의 삼성전자의 강세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수에 대해서 강하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강세도 플러스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 방송과 연결해서 보면은 뭐 중소형 IT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올해 크게 시세가 안 났지만은 뭐 폴더블 관련주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조금 바뀔 수 있는 업종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 대전문가님께서 JP모건 컨퍼런스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약바이오 조금은 차별화돼서 종목들 긍정적인 흐름 나타날 가능성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업종은 IT, 제약바이오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큰 패러다임이 나타날 때 대시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번 방송에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5G 관련해서 파생될 수 있는 먼저 움직인 게 자율주행이었고요. 그다음에 완성차 측면에서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지금 완성차 출시가 이어지고 지속적으로 이게 올해부터 내년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측면에서의 정책만 수반이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 측면에서 저희가 산업의 키를 놓고 정책적인 부양이라든지 그런 점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5G, 자율주행, 전기차 이 세 업종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놓고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세 업종이 만약에 키를 놓고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IT 반도체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생활에서 투자하는 것처럼 저희가 큰 그림 또한 생활에서 어떻게 늘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짚고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또 이제 IT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또 이제 강조를 또 해주시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나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5G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또 짚어주셨어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변동성에 대한 어떤 키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저희가 찾아서 보는 것도 매우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겠죠. 근데 옆에 또 누군가가 먼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도움을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과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또 우리 전문가님들이 또 같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런 도움들 받는 방법이 아유 어렵지 않아요. 요거 노란톡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 수혜원정대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흐름에 대한 파악들이 되면 요 키를 금방 또 찾으실 수가 있겠죠. 우리 노란톡 안에서 이 흐름에 대한 부분들만 같이 한번 짚어보시더라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이런 부분들 중에서도 또 포인트들을 잡아주신다라고 하니까 이런 거 같이 한번 그냥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그냥 갖고 가시기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그 핵심 노트는 저희가 이제 그 연말 2020년이 끝나기 전에 어떤 날에 그냥 훅 들어가니까 노란톡 지금 들어오셔서 이제 같이 함께 하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방송 끝나면은 이게 또 잠그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잠기게 되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열려 있을 때, 문 열려 있을 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왜 자꾸 나 혼자 말하는 기분이지? 네.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예, 예. 뭐 듣기만 하면 뭐예요?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만 지금 혼자 또 신난 거죠? 아닙니다. 아니죠? 네. 노란톡에서 우리 가족분들 같이 신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이제 지금 2021년에 대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코너 속에 코너가 생긴 우리 업종 포커스의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어떤 업종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좀 저희가 집중 탐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대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약간 네. 조금 그래도 업종되는 조선주가 후보군에 조선업종이 후보군에 올라오긴 했었는데 네. 그래도 약간 조금 신선하고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채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신선함과 네, 기대치. 기대치.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공부를 해보니까 네. 충분히 말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아, 기대감도 가질 네. 만한
뭐 대부분 눈치채셨을 테죠. 자율주행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 일단 자율주행인데요. 네. 일단 자율주행 같은 경우 여러분 전기차가 지금 핫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뭐 어떤 친환경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내연기관 대비해서 전기차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뭐 무게가 가볍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굉장히 좀 단순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을 가기 위한 중간적인 그런 단계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단은 네. 자율주행 차의 어떤 시장 전망치를 놓고 본다면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한 대략 2,385만 대 정도로 되고 있고 네. 2023년에는 약 6천만 대 그리고 2035년에는 한 9천만 대 정도로 지금 네. 전망이 되고 있으면서 전체 완성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전기차도 지금 완성차 비중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낮은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영화 SF 영화나 이런 게 보시게 되면 막 자동차가 날아다니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자동차는 그냥 프레임에다가 바퀴 4개 있고 운전만 하는 그런 일반적인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최근에 나오는 어떤 신차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전자 장비라든지 옵션들이 많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썬루프도 없었고 옛날에는 디지털에다가 뭐 속도가 나오거나 우리 옛날에는 제가 완전 어렸을 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잖아요. 없었죠. 근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이제 차에 이렇게 장착이 되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전자기기들이 자꾸 차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블루투스 부분이었거든요. 같은 것도 다 그렇죠.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자율주행이 갈 만한 그런 어떤 기술의 집합체가 결국에는 자율주행에서 꽃을 피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여러분 반도체 시장이 클까요? 아니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더 클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장용 반도체 시장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논리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SF 영화에서 나왔던 자동차 옛날에 007에서는 시계로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옛날에는 영화였지만은 이제는 이게 현실화가 될 수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물론 그 정도 하기 위해서는 한 대략적으로 한 4단계, 5단계까지는 가야 되는데요. 지금 국제 표준으로 놓고 본다면 미국의 그 자동차 공학회 구분으로 놓고 본다면 0단계부터 한 대략 5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0단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자동차. 그냥 지금 타는? 네, 그렇죠. 그냥 네. 이 자동차라 볼 수 있고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신차가 대략 2단계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보조 기능, 네. 크루즈 네, 그 네, 있잖아요. 네, 네.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버튼 누르면 슝 가는. 이렇게 네. 내가 이렇게 만지지 않아도 가는 네.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되는 거고 국토부에서는 일단 7월 달에 3단계까지는 오픈돼 있어요. 3단계는 그럼 어떤 거예요? 3단계 같은 경우 이제 조건부 자율주행인데요. 아. 자동차가 일정 부분 인공지능을 뭐 제어를 하거나 그리고 탑승자 제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호를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피부로 와닿는 거는 2단계, 3단계. 우리가 진짜 꿈꾸는 뭐 시계로 조작을 하거나 버튼을 하나 누르면은 내가 앞에 오는 그런 부분은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실질적으로 2, 3단계 내에서의 어떤 자율주행은 우리한테 지금 피부로 와닿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제와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비가 되거나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더 발전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는 더욱더 갈 길이 조금 더 멀지만 뭐 여전히 획기적인 어떤 발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한 그런 업종이 일단 자율주행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자율주행이 본격화된다면은 어떤 쪽이 좋게 되느냐? 제가 봤을 땐 물류 쪽이에요. 물류.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자율주행차 죽수라는 업체가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네. 1조 2천억 정도를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결국 물류 배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테슬라도 같은 맥락이에요. 테슬라가 전기차 때문에 주가가 가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자율주행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선점을 하느냐. 기존의 완성차 업체와 그다음에 IT 공룡들의 지금 싸움이 될 거예요. 자율주행 차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카 이슈 때문에 LG전자도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완성차 입장에서도 자율주행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경쟁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업체들 놓고 본다면 그렇게 네. 많지는 않아요. 아. 일부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자동차 그 레이더 들어간다고 자율주행차 레이더 네, 들어간다고 네, 네. 수혜주래요. 근데 매출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휴대폰은 올라가고 있는데 매출 비중은 자동차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로 엮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술력 갖고 있는 거는 어쨌든 뭐 현대차 그룹, 뭐 모비스라든지 이쪽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가 마그너랑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 어떤 대장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만도나 한온 시스템 정도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작은 종목들 막 움직이는 애들 있을 거예요. 자율주행 테마로. 네. 실질적으로 까보면은 실제는 아닙니다. 근데 테마로서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은 두시되 좀 짧게 매매하시기를 저는 좀 권유를 해드리고요. 뭐 자율주행 아직은 우리가 피부로 와 닿지도 않고 그리고 매출이 실질적으로 팍팍 늘어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 산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살짝 테마성이지만 한번 오늘 자율주행 테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자율주행 테마,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좀 많이 들려요. 우리 두 전문가님들한테 많이 들려서 지금 우리 대전문가님께서 완전 쭉 아주 그냥 싹싹 다 긁어주시긴 하셨지만 아까 우리 원 전문가님께서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또 해주셨었잖아요. 그러면 요 얘기에 조금 더 덧붙여 주신다면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 대부분을 말씀을 잘 해주셔서 뭐 플러스에서 거의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에서 기존에 계속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강조를 드려왔었고 추가적으로 저번 주 특히도 강조를 드렸었고 대전문가님께서는 또 저번 방송 때 계속 또 강조를 드려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뭐 미국 그 자율주행 그리고 우리나라 글로벌적인 자율주행을 놓고 봤을 때 뭐 라이다라든지 이런 센서가 핵심인데 우리나라에는 애석하게도 뭐 그와 관련된 뭐 대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뭐 핵심 업체는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 기업에서 그다음에 완성차를 만드는 업체에서 지금 파생해서 계속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그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에 없던 산업이 이제 도입기부터 성장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가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핵심 노트에서 말씀드린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 계속 강조드린 뭐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도 저희가 노란 톡방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추가적으로 뭐 여타 종목도 계속 말씀드려 온 것처럼 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산업이 좋은 건 알겠다. 종목이 궁금하다. 이후의 산업 흐름이 궁금하다 하면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자세히 내년에 핵심이 될 수 있는 업종 추가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종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에 또 두 분께서 관심을 또 크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또 이제 노란톡 안에 계시면은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이제 필요한 부분만 쏙쏙 이렇게 갖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은 또 너무 쉬워요. 지금 들어오시면 가장 편해요. 지금 열려 있으니까 노란톡 수익원정대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그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같이 좀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저희가 또 완전체로 있다 보니까 아마 또 두 분께서 더 많은 내용들을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에 인생 주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다시 한번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저희 다음 주에 가져볼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은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 번씩 두 분이 그냥 쏙쏙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2020년의 월요일을 저희가 같이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쵸? 아직 한 시간이 더 남았지만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우리 원 전문가님? 그 올해가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열리는 마지막 월요일이기도 한데요.
그 시청자분들을 방송을 통해서 계속 배워왔습니다. 배워오면서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인연이 닿는 것처럼 뭐 방송을 하든 안 하든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그러면 여운이죠, 여운. 네, 대전문가님께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좀 연말 연시가 그래도 또 따뜻하고 다 기분 좋게 보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이 좀 없잖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건강 다시 한번 유의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이거 1부에서 마감하는 거 아니고요. 2부에서 함께 할 거고요. 2부에서는 종목 상담 함께 합니다. 딱 10시에 시작할 거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응원 멘트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서 그분들 우선으로 또 해주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0분 뒤 10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